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그러면 11년이었을까요? 아니요, 10년이었어요. 2010년에 네, 몇 월 달이었어요? 10월달. 10월달. 날씨 가장 좋을 때 오셨네요. 네. 네. 선선할 때. 네. 딱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느꼈던 거 깔끔하다. 되게 사람도 되게 많은데 여기를 신발을 안 벗고 있어도 되나? 네. 라는 그 정도로 바닥이 생각이었어요. 깔끔해서 네. 남조선에 대한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굶주리고 헐벗은 남조선 어린 네. 친구들을 위해 내가 뭐 사탕 과자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한국은 훨씬 뭐 잘 사는 나라구나. 아버지가 한국에 가 있구나. 그거를 언제쯤 알게 됐어요? 우선 북한에서 저한테 남조선에 대한 인식은 네. 북한보다 가난해요. 남조선이 제 일적이 아니었어요. 우선적인 적이 아니라 네. 미국 놈 때려 부시자가 더 컸어요. 실제로 운동회 때도 막 던지기도 하고 네. 뭐 여러 액티비티한 행동들. 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었어요. 네.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좀 더 배움을 얻었었는데 네. 오히려 미국을 좀 더 적으로 생각한다. 적대심이 컸죠. 네. 그렇구나. 지금은 아니죠? 가보고 싶죠. 한번 여행 가고 한번 가봐야죠. 네. 살 날이 많은데. 살 날이 많으니 아저씨 말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항 도착하면 이제 국정원으로 갑니다. 사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아버지를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맞아요. 네, 어디 가야 된대요. 조사받아야 된대요. 네. 무섭지 않았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네. 검은 정장이. 그 막 유니폼 네. 군인 같은 검은색의 유니폼 입고 그 출입문을 지키는데 총을 들고 있었나? 그 이 건물 자체를 보안 그럴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래서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딱 겁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뭐 공항 지나갈 때 보면은 다 검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소지품 검사부터 신체 몸 검사까지 그때 너무 딱 무서웠어요. 여기 되게 무서운 데구나. 그리고 아저씨들도 막 처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남조선 사람이었어요. 네. 처음 말을 건 남조선 아저씨.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조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라는 그런 살짝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는 길에 또 밖에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보면서 조금 아니다. 하나원 때였어요. 네. 버스를 타고 어디 뭐 밖에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 오는 그 시간들이 그게 있죠. 네,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이명박 전 정권 때였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통령 이름을 적고 비속어를 적고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고 뭐 예를 들면 꺼져라 이런 이제 플랜카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당시로서는 문화 쇼크였다. 저렇게 대통령을 해도 왜지?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저는 건물이 신기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미 중국에서 다 보니까 그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저한테는 결국은 두 나라가 사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저렇게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그럼 괜찮구나.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구나. 그걸 처음 몸으로 직접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북에서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예 생각도 못 했고 저는 김일성, 김정일이 응가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완전 신성시하고 신성시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막 꺼져라 욕을 해도 총살도 안 하는 나라.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수령님은 감히 응가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궁금해하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그냥 그런 존재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인데 점점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봤는데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내가 다른 나라에 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죠. 중국에 있어도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쵸. 네, 확실히 정말 180도 달라진 걸 그때 느꼈어요. 하나원 가기 전에 아직 국정원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조사 받을 때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그래도 혼자 조사를 받나요? 네, 혼자 조사를 받았고 네, 독방에서 네. 방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은데 뭐 어차피 혼자 자는 거니까 방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근데 너무 괴로웠던 게 도통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그쵸. 플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결핵 때문에 네. 저는 3주를 더 있었어요. 저는 총 한 달 있었어요. 그 방에서. 독방에? 네. 와, 그게 진짜 고생했네요. 그때 처음 그 정신병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막 혼자서 막 엄청 울었다가 거기 안에서 뭐 할 것도 할 게 없잖아요. 없어요. 책을 딱 5권 줬거든요.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만화로 된 약간 당군 왕검부터. 아, 네, 당군 신화부터. 네. 왕검이란다. 당군 신화부터. 네. 그다음에 근현대사까지 쭉 이렇게 5권으로 된 책이 있었는데 만화로 된 거. 외웠어요 거의. 할 게 없잖아요. 와, 진짜 괴롭다. 맨날 울고 그거 보고 창밖에 커튼 올려서 창밖 보고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도 재미없어서 찢어가지고 뭐 비행기도 날리고 여기 앉아서 제가 딱지 치고 반대편 넘어가서 다시 또 내가 치고 그러니까 그게 2시간 3시간이면 소꿉놀이인데 네. 한 달이면 진짜 저는 그때 막 미치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니 그럼 뭐 책을 더 달라거나 뭔가 할 걸 더 달라거나 그런 요구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했다거나 요구사항을 말했다거나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한 달 동안 되게 괴로웠다. 네. 오히려 조사보다도 조사는 어땠어요? 조사는 그냥 되게 아저씨가 되게 예뻐해줬어요 저를. 뭐 음료수 하나 챙겨주면서 그냥 먹어 이러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아버지 간에서 어디 살았니 뭐 했니 그냥 좀 평생이라 해봤자 뭐야 12년이니까 만 10년도 안 됐. 네. 만 10년 딱 만 10년 그거 얘기 그냥 하고 심지어 또 애기 아예 어릴 땐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쵸. 저는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독방 보냈어요. 차라리 저는 계속 질문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매일 불러줬다 대화도 하고 네. 네. 근데 그냥 병만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 달? 되게 그리고 저는 국정원에 2달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에 먼저 도착해 있으니까 제 신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미리 퇴소하는 거. 네, 미리 2달 저는 2달 만에 퇴소해서 하나원으로 갔죠. 그러면은 사촌 누님이랑 그 하나원 기수가 달라요? 네, 한 달 차이가 나요. 아버지랑은 언제 연락이 되셨어요?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서 됐던 것 같아요. 전화를 시켜주던가. 네네. 어땠나요? 첫 통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왔다고 말씀드리고. 네,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어요 그때. 어릴 때. 네, 9살 때 아버지가 중국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까지 막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기억이. 먹고 살기 바빴을 테니까요, 아버지께서도.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 아버지가 있구나. 당연히 또 아버지 있는 대로 내가 자식이 가야 되는구나. 그냥 그 당연한. 그래서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네, 그냥 그 정도. 네, 왔다고. 아버지는 우셨나? 기뻐하셨나? 어쨌든 아버지만의 그런 그게 있었고 저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약간 퀘스트를 맞아요. 약간 그쵸?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한 단계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원은 어디로 갔어요? 미성년자니까 저는 여자 하나원으로 가셨겠네요. 하나둘 학교 다니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시네요. 하나둘 학교는 어땠어요? 딱 한 가지 충격이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 지금 하나원을 나가면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거 나 지금 최소 시간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 이렇게 좀 혼내거나 좋은 길로 나가는 과장하는 거다. 네. 그건 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근데 진짜였어요. 자, 저도 여자를 10시 11시에 네. 했던 세대라. 너무 저한테는 그래서 알겠어요. 진짜 왜 그래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나오니까 진짜더라고요. 이 12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에 갔어야 됐는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아서 그랬었나? 저는 3학년에 배정이 됐었어요. 삼죽초등학교인가? 그 하나둘 학교는 이제 한학원 안에 있는 네, 학교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고 네. 정식 초등학교 외부에 있는데 네. 거기를 저희는 다녔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네. 하나원에 있으면서? 하나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기로 등하교. 학교 끝나면 하나원으로 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등하교를 했었는데 네. 그때 3학년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10월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면 2달 있다가 다음 학년이 네, 되잖아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가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갈 졸업을 때쯤.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되게 애매해지네요. 알아라? 네. 그럼 좀 어쩔 수 없이 13살에 저는 4학년을 다녀야 됐었어요. 아까 포항에 가서 그냥 4학년 3월 1일부터 그냥 그렇게 다니시게 네. 된 거군요. 그럼 하나원도 3개월 있잖아요. 그 3개월 있으면서 뭐 어떤 분은 63빌딩 갔다는 분도 있고 뭐 하나둘 학교 다니면서 롯데월드를 갔다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막 그렇게 너무 어려서 안 갔나? 아니요, 나 같은 기억은 있어요. 뭐 민속촌 같은 데인가? 막 그렇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네. 좀 완전 그렇게 영유아기도 아닌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런 이유가 머리에 제가 흉터가 되게 많은데 네. 중국에 숨어 살 때 많이 폭력행위를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그 아빠 친구가 이제 저희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여자분이셨는데 네. 마약을 평소에도 하는 사람이었고 술 취하면은 난폭해지고 그 장작 그 아궁이에 이제 그 장작으로 각격할 수 있는 부위는 다 각각 특히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흉터가 많이 많아서 전 막 미용실 그래서 옮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시험 갈 때 계속 물어봐서 한 번은 머리를 때렸는데 제일 심하게 찢어진 부위인데 저를 찢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밖에 내보냈어요. 네. 근데 비가 그냥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손 들고 서 있으래요. 그래서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지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손만 왼손만 들고 오른손으로 맞고 머리를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약간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의료학적으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들이 계속 그 시간들이 때문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제가 북한에 있었던 기억, 한국에서 오는 그 과정들을 다 지워버린 거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거의 뭐 기절 직전까지 갔었고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했을 때 또는 마약에 취했을 때 그렇게 폭력을 했다고 하면 깼을 때는 또 미안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붕대를 감아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저를 치료해주고 누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 여자가 그냥 저희 둘을 그냥 경찰서 보내거나 내쫓으면 독송시키면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버텨야 됐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알로에 집에 알로에 식물이 있었는데 뭐 그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염증 생기는데 막 바르기도 하고 머리도 막 염증이 생겼고 여기도 뭐 다리도 염증이 생기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몸을 맞은 많이 거예요. 그냥 맞았어요. 네. 진짜 고생하셨네요. 누나가 제일 힘들었죠. 네. 그 지킬 수 없을 때 그 무력감이 그럼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건데. 네. 그 고생을 해서 어쨌든 한국 와서 그러면
네, 지금은 다 괜찮고 그 어렸을 때 맞았던 머리만 흉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한옥 생활에 또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여기 이제 드디어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서 아빠한테 가서 자유로워진다. 새 출발. 새 출발 이것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포항으로 가십니다. 네, 아버지가 포항에 계셔서 그렇죠. 포항으로 가신 거죠. 포항 좋죠. 저도 친구가 포항에 있어서 몇 번 놀러 가봤거든요. 바다도 진짜 좋고 네. 초등학교 아까 4학년으로 다니시는데 나이는 다른 애들보다 2살 2살 더 많았죠. 네, 어떤가요? 적응을 어,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선 포항까지 가는 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하나원에서 포항까지 네. 간 게요? 네. 4시간 넘게 걸렸던 것 네. 같아요. 네. 좀 걸리죠. 가면서 느꼈던 게 되게 먼데구나 집이 네. 라는 걸 느꼈고, 사실 아빠 만나고 한 3일? 4일 쉬고 바로 학교로 바로 복지관, 네. 그러니까 하나센터? 지역 아동센터 아니요. 지역 아동센터. 네. 지역 아동센터를 가서 거기를 갔어요. 3일, 3, 4일 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동네는 어떻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고 이런 걸 인지하고 배우기 전에 바로 저는 지역아동센터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무슨 공부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공부.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적응을 떠나서 그냥 이 사회에 적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 내던져진 느낌이니까. 네, 그냥 사실 보통은 다 한두 달은 쉬고 학교 가거든요. 네. 네, 여기를 좀 알고 들어가는데 시기가 또 마침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네, 그리고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학교를 갔어요. 3월 1일 날. 계약하니까. 네. 네. 누나랑은 지금 떨어진 거죠? 그쵸. 누나랑은 이제 누나는 누나 집 받은 그쪽으로 살고 저는 어디로 집 아빠 받으셨어요? 부산이었나? 네. 누님도 멀리 가셨네. 그래도 포항이랑은 네, 멀지 가까운 않았어요. 편이긴 네. 하니까. 네. 아마 아빠가 그쪽으로 하라 했을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랄까? 한국에 와서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포항 집에서 첫 만남을 가지신 거예요? 네. 아버지랑? 아니죠. 이제 밖에서 먼저 만났었는데 네. 아빠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뒤에 오토바이를 탔는데 집까지 가기 위한 바로 옷부터 사러 갔었나? 예, 맞아요. 저 옷부터 사러 갔었는데 아빠 뒤에 타서 그때 당시 입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불편만 하다. 네. 이제 그런 해외여행 끝나고 한국에 집에 딱 오면 그 편하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새로운 곳이니까. 새롭고 아빠도 불편했어요. 네. 네, 모든 게 저한테는 다 불편한 상황. 집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은? 사실 도착하니까 동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집도 그러면 또 저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불편해졌어요. 그렇겠네요. 네. 사실 뭐 그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불편했다. 내 방은 있었어요? 네, 제 방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좀 준비를 해놓으셨던가요? 그랬더라고요. 책상이라던가 침대라거나.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되게 많이 나를 그리워했구나라는 게 부담스러워. 조금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죠. 네. 그러면 13살. 네. 뽀로로 침대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루피. 네. 루피. 분홍색이잖아요. 베개 루피. 13살인데. 베개 루피. 13살 남자아이인데. 어떻게 그만큼 아버지도 아버지 내 아들이 머릿속엔 완전 훨씬 더 애기였던 어렸던 거네요. 네. 네. 아버지도 어색해 하셨겠네요. 서로 그냥 어색하지 않았었나. 좋더라고요, 사실 또 저도. 네. 저도 취향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엽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썼어요.
루피 베개를 루피 베개는 바꿨고 네. 그 뽀로로 이거를 침대를 네. 네. 착하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좀 알 새도 없이 진짜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다가 3, 4일 만에 개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가요. 포항 텃세 하지 않나요? 경상도 억양도 분들인데? 세요. 네. 그냥 세요. 네. 그리고 아직 해산 사투리 쓸 때잖아요. 네. 네. 아빠가 그러지 않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학교 가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강원도에서 왔다 해라. 바로 들통나는 거를. 알겠습니다.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왜냐면 말투가 다르니까요. 말투도 다르고 네. 전학생에다가 개가 아니지. 개학 그렇죠. 네. 개학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궁금한 게 많을 날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강원도 어디서 왔어?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막혔어요. 강원도가 어떤 시가 있고 뭐 그런 지리 지형을 모르니까 네. 벌써 일단 거짓말 첫 번째 에서 들켜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쓰는 말들 통해서 2번 거짓말 또 들키고 그쵸. 네. 그냥 초등학교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색하고 힘들고 새학기는 누구나 그렇긴 한데 이게 일단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가 들키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저는 얘기를 했어요. 나 너희들보다 2살이 많다. 자기소개할 때 그렇게 먼저 제가 더 나이 많은 걸 오픈을 했고, 근데 제가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그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 너 지금 4학년이다. 너의 친구가 될 사람들이거나 너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또래들은 11살이다. 그럼 너 13살이야? 11살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11살로 살아야 그 괴리감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6학년 친구들한테 형 누나라고 불러라. 그리고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막 동생들이 형이라 안 하고 반말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6학년한테 5학년, 6학년한테 형 누나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고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어요. 뭐 더글로리예요? 그쵸. 네. 지옥이었어요. 일단은 왕따를 심하게 좀 당했어요. 4, 5 학년이 제일 심했고 6학년은 뭐 그냥 흐지부지한 느낌이었는데 우선 저의 거짓말들, 강원도에서 왔어 든지 내 나이, 그 다음에 정말 피부색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몸에서 나타나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 이질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괴리감을 줄이는 법을 잘 몰랐었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한 분이 그 센터장님. 한 번은 그냥 제가 왜 왕따를 구체적으로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달라서였을 거예요. 네.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달라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저는 그 친구들이 밉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날 괴롭혔던 거는 너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라 요 정도인데 뭐 예를 들면 4학년 때 한 번은 한 명이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몰려오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고 막 때리고 손바닥.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전 지금 속으로 그래봤자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4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또 북한 애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 승질머리가. 참지 말자. 여기서 참으면 바로 바보 된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 그 파란색 그 쓰레기통 아시죠? 네네네.
그거를 애들 쪽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왔어요. 여자 한 친구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 불러온 거예요. 안 좋은 타이밍에 오셨나요? 네. 근데 저를 주동적으로 했던 애가 맨 처음에 시비 붙었던 애가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그 친구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닥또닥 저는 그때 마음으로 울었어요. 네. 여기서 내가 울면은 진짜 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크게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한국은 솔직한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여줬어요. 제 눈앞에 상황이.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이자. 그럼 그 당시에 아직 아버지랑도 막 가까워지지 못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 어머니도 5살 때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독립적이었어요. 제가 원치 않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었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슬픔을 공유하면 그 사람도 슬퍼진다는 걸. 그게 싫었어요. 아, 그래도 아버지께 말해볼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성격이 어땠냐면 네. 제가 말하면 아버지가 학교 찾아가서 그 친구 부모님 네, 뭐라 다 뒤집어 엎고 어우 끔찍했어요. 네. 네. 일 더 크게 만드는 일 더 크게 만들 것 같았고 그 일 더 크게 만드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걸로 괴로워할 아빠가 싫었어요. 괴로움을 느끼지.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떠안았어요. 혼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너 북한에서 왔다며 너 싸움 잘해 너 얘랑 싸워봐 해가지고 싸우고 그럼 점점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키가 엄청 작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 줄 서면 앞에서 3번째에 섰었어요. 아, 다른 친구들보다 2살이 많은데도요? 많은데도 엄청 네. 작았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작았어요. 엄청 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지. 인원으로도 안 되지. 인원 속된 말로 쪽수로도 안 되지. 말빨로도 안 되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저한테 4, 5, 6이 정말 지옥이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 가 있는 시간이 숨구멍이었어요? 숨구멍이죠. 그나마 미래를 볼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센터 가서 공부했어요. 학교 숙제 같은 것도 네, 하고. 학교 숙제도 하고 문제집도 풀고 그냥 이제 뭐랄까요. 센터라는 그 시간은 저한테 보상이었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하루에 제일 많이 있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어요. 싸우는 시간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센터장 선생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일 네. 제 인생에 거의 엄마처럼 도와주셨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자주 연락도 하고 뭐 심지어 또 아까도 카톡하고 지금도 연락 주고 받고. 네, 엄청 자주. 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초등학교 그 괴로웠던 지옥 같았던 3년을 견디게 해줬어요. 네. 감사하네요. 그럼요. 지금은 되게 대견해 하시겠어요. 이렇게 큰 거를 보시면.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네.